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한의학을 체질의학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체질, 권도원 선생님의 팔상체질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체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에서도 체질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예를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재미로 상식으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의학자였던 엠페도클레스는 세상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의 사랑과 다툼으로 만물이 생겨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가지 원소는 물, 불, 공기, 흙이었고 사람도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의 네 가지로 구성이 되며 그에 따라 사람의 특성이 달라진다고 분류했습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사람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엠페도클레스가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체액의 부족과 과잉으로 질병이 발생한다고 했죠. 실험과 결과에 기반한 의학이라 생각했던 서양의학도 이런 철학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제자 갈레노스는 네 가지 체액설을 확장해서 네 가지 기질을 설명했습니다. 혈액은 사람을 활기차게 만들고 황담즙은 용감하게, 흑담즙은 낙담하게, 그리고 점액은 행동을 느리게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1900년대 초기의 셀던은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정란이 분화할 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세 가지로 형성이 되는데 이곳에서 피부, 신경, 근육 등이 발달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배엽이 더 우세한지에 따라서 기질을 나누어 보고 외배엽형, 중배엽형, 내배엽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셀던이 얘기하는 내배엽형은 내장 긴장형의 기질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나누는 태음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외형은 흉부가 발달하고요. 관절이 굵고 어깨는 수평하고 피부는 부드럽고 보통은 뚱뚱한 편인 그런 내장 긴장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중배엽형은 신체 긴장형이라고 하고 태양인, 소양인과 같은 양인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외형은 몸통의 폭이 넓고 근육이 견고한 편이고 사지 골격과 근육이 발달했으며 피부는 두껍고 거칠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외배엽형인 두뇌 긴장형은 소음인과 기질이 좀 비슷한 듯 합니다. 감각이나 신경계통이 발달해 있고 머리에 비해서 얼굴이 작은 편이며 피부는 섬세하고 건조하며 주름이 좀 많고 허약한 편이다 라고 외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기준은 다르지만 어떤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분류하고 분석하려고 했던 시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철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독일의 정신과 의사 크레치머는 정신 신체학적 관점에서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비만형, 조금 뚱뚱한 형, 세장형, 가는형, 투쟁형, 근골격질의 형으로 신체를 보고 사람을 구분하고 성품은 어떠한지, 어떤 질환에 걸리기 쉬운지 분석을 해두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용도 성격을 내향형, 외향형으로 구분한 후 그 사람의 기질과 감정에 따라서 다시 또 8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럼 동양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국의 오래된 의서 황제내경에서는 사람을 5가지로 분류했는데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그리고 음양, 화평, 지인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왕기 7체질, 방만민 7체질, 화가방 6체질, 하유민 10체질 등 여러 가지 체질 이론이 있었는데 2009년 중화 중의학학회에서 중의 체질 분류 및 판정이라는 표준을 발표하고 중의 체질을 9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조금 특이할 만한 건 중의 체질에서는 체질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평화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대 황제내경의 음양 화평지인과 일맥상통하는 상황이겠죠.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는 우주와 사람의 구성 요소를 5가지로 보았습니다.
에테르, 공기, 불, 물, 흙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영화 제5원소가 생각이 나는데, 내용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5가지 원소, 거기서 5가지가 불, 물, 흙, 공기였던 것 같고, 제일 마지막 원소인 사랑을 찾아서 지구를 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의 기대보다는 조금 실망스럽게 봤던 영화 중 하나였고요. 그런데도 그 내용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리스 철학도 마찬가지고 동양의 아유르베다에서도 세상 만물의 구성 요소를 이 5가지로 공통적으로 꼽았다는 게 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의 생각은 어떤 공통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루가와가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구분했죠. 여전히 혈액형으로 성격을 판별하는 건 재미있는 주제가 되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이 혈액형별 분류는 과테말라나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해당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O형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드디어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음양체질, 오행체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우리나라식 체질 분류법은 동무 이재마 선생님이 구분하신 방법인데요. 이재마 선생님 스스로 가지고 있던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나온 한국식 분류법입니다. 무관이며 의학, 유학을 공부했었고요. 사람의 체질 유형을 4가지로 구분했는데, 폐, 비, 간, 신, 그 장기의 크고 작음, 그리고 그 기능의 허와 실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이지마 선생님이 분류했던 4가지 방법은 뭐가 좋다, 나쁘다,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법을 수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안을 하신 거였습니다. 이후에 권도원 선생님은 팔상체질을 또 분류하고 계시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사상체질과 팔상체질이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고대에서부터 최근까지 동서양의 체질 분류법을 살펴봤습니다. 체질의학 혹은 체질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호기심, 생각하는 본능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체질로 건강이나 심리적인 것들을 분석하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좀 신빙성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남녀 혹은 사람이라는 한 종으로 묶어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치밀하게 살피고 나누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한 연구나 관심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의학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더 평안하시고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